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42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2,757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 42명 가운데 지역 발생이 30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된 영향입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서 누적 사망자는 282명이 유지됐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전국의 헌혈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11%나 줄어들면서 일선 병원에서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일부 지역에서의 헌혈 제한까지 풀어 혈액 수급에 나섰고 농민단체들까지 헌혈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4만 명을 훌쩍 넘어선 가운데 미국 36개 주에서 신규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전현직 보건관리들은 환자 급증이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습기로 인한 군용 리튬 전지 폭발과 화재 추정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YTN의 관련 보도 직후 대체 전지 개발과 폭발 방지책 마련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어제 하루 코로나19 환자가 42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12,757명, 사망자는 28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30명으로 교회 감염자가 속출한 수도권에 환자가 몰렸습니다. 서울 6명, 경기에서 14명, 인천 1명, 대전 2명을 비롯해서 광주 3명, 대구 2명, 부산, 전북에서 각각 1명씩 확진됐습니다. 국내 입국자 검역 5명을 포함해서 신규 해외 유입이 12명이었습니다. 완치 환자는 65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11,429명입니다. 정부는 올해 민간 기업의 여름 휴가 기간을 9월까지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짧은 기간 많은 사람이 휴양지로 몰리면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이 커진다며 여름 휴가 기간을 9월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휴가 기간이 여름철 특정 기간에 집중돼 지난해의 경우 민간 근로자의 70%가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휴가를 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 두기를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 조치 강도에 따라 1단계에서 3단계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1단계에 해당하는데 스포츠 행사에도 관중의 입장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기정훈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이름이 비슷해 혼란스럽고 구체적인 조치를 떠올리기도 어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기준을 재정비해 단계별 방역 조치를 명시했습니다. 명칭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모든 단계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조치의 강도에 따라 1, 2, 3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은 최근 2주간의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1단계는 현재의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일 확진 환자 수가 50명 미만이고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5% 미만일 경우입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면 모임과 행사를 열 수 있고 원칙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입장이 허용됩니다. 스포츠 행사도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유치원은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하고 기업들에는 밀집도를 줄여 근무할 것을 권고합니다. 2단계는 통상 의료 체계로 감당할 수준을 넘는 확산 상황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50명에서 100명 사이일 때입니다.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는 행정명령이 발동됩니다. 불효불급한 행사는 연기나 취소가 권고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이 강화됩니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되고 민간시설에도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이나 방역조치 의무화 등 차등 조치가 실시됩니다. 3단계는 지역사회 집단 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하루 환자가 100명 이상이거나 전날보다
환자가 2배 이상 늘어나는 더블링이 일주일에 2번 이상 발생할 경우입니다. 필수적인 사회 경제 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과 모임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10명 이상 모이는 모임이 금지되고 장례식도 가족 참석에 한해서 허용됩니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주에서 4주를 원칙으로 하되 유행 정도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입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세부 일정 발표가 남긴 했지만 야구 팬들은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 경기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 속에서도 야구계는 철저하게 준비했다며 환영했습니다. 보도에 서봉국 기자입니다. 5월 5일 개막 이후 2달간 텅 빈 관중석에 익숙했던 선수들은 방역 당국의 프로스포츠 제한적 입장 허용 방침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빨리 보고 싶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야구하는 거뿐이기 때문에 야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KBO와 구단들 역시 한숨을 돌렸습니다. 지난해 입장 수입 858억 원이야 엄두를 내지 못하겠지만 시즌의 70% 정도를 남기고 그래도 한가닥 희망을 찾았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말 3연전이 시작된 금요일부터 관중 입장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수용 규모의 30%로 시작해 50%까지 증원할 목표입니다. KBO와 각 구단은 방역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고 언제든지 관객을 맞을 준비를 바로 입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30%라든지 점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심상치 않은 만큼 직관의 기회를 얻는 소수 관중들 역시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비말 감염과 접촉 감염 우려가 큰 관중 응원, 식음료 판매는 제한되고 입장권도 온라인 예매만 가능한 뉴노멀 상황입니다. 관중 허용 규모와 입장 일시 등 세부 계획은 정부, 방역당국의 협의를 거쳐 이번 주 중 확정됩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비대면 방식으로 소비하고 있으며 평균 이용 횟수는 주 2회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표본 조사 대상 1,200명 가운데 비대면 소비 활동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74.7%였습니다. 주간 평균 이용 횟수는 2.3회였고 2.3회였고 분야별로는 음식 54%, 쇼핑 37.2%, 금융 6.6% 순이었습니다. 시간, 장소에 상관없고 대인 접촉 부담이 적은 점, 결제가 편리한 점 등이 이유로 꼽혔고 유경험자의 80%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비대면 소비 활동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헌혈이 줄어들면서 일선 병원에서 환자 치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국내 말라리아 위험 지역의 헌혈 제한까지 풀었지만 지난해 상반기 한 번도 없었던 혈액 수급 주의 단계가 올해는 벌써 7번이나 있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입니다. 오전 7시 30분, 아직은 이른 시간이지만 벌써부터 직원들은 헌혈버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한 모습입니다. 헌혈팩과 지혈밴드 등을 실은 버스가 도착한 곳은 경기 파주시청. 파주시는 말라리아 위험 지역으로 헌혈이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전국 헌혈량이 지난해에 비해 11%포인트 감소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헌혈 가능 기간을 연장한 겁니다. 위험 지역에서 체혈한 혈액의 경우 말라리아 항체 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뒤 사용해야 하고 여름이 시작된 만큼 의료진이 말라리아에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 하나가 소중한 상황이다 보니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못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헌혈자가 급감한 이유가 가장 주요하긴 하고요. 적정 혈액 보유량을 항상 5일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혈액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주까지 이렇게 단체 헌혈을 나오게 됐습니다. 헌혈의 집은 기증품을 늘리고 헌혈 가능 주기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독려 문자까지 일일이 보내고 있지만 헌혈자 수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엔 번호표를 뽑고 줄까지 서야 했던 이 헌혈의 집은 지금은 이렇게 텅 비어있는 모습입니다. 오전 동안 헌혈자는 단 3명입니다. 혈액 수급 위기 단계는 보유량에 따라 모두 5단계로 나뉩니다. 적정 수준은 하루 평균 혈액 필요 분량의 5일치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입니다. 3일치 미만이면 주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5일이었던 주의 단계는 올해는 벌써 7일에 달합니다. 지난달 헌혈 동참 재난 문자를 보낸 뒤 반짝 오른 헌혈량은 지금은 다시 관심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기하는 헌혈자분들도 꽤 계셨는데 코로나 이후로 한 절반 이상 가까이 줄어든 것 같아요. 내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참여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형 병원들도 수술에 필요한 혈액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지난해 12월 적혈구 보유량을 평균 3.5일치까지 유지했지만 지금은 1.5일치뿐입니다. 혈액형별로 평균 10개씩 보유해왔던 혈소판 제재의 경우 지금은 A형 혈소판 2개만 남고 다른 혈액형은 모두 떨어져 환자들에게 더 이상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혈액원에서도 이제 공급이 어려우면은 저희가 신청하는 거를 다 맞춰서 공급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모자라면은 이제 수술에 필요한 혈액을 적시에 공급하지 못하면 수술이 이제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시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요. 코로나19 여파로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 단체 헌혈이 지난 22일까지 36건이나 취소되면서 개인의 헌혈 참여가 절실한 상황.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뿐입니다. 어머니의 권유도 있었고 헌혈을 요즘 코로나 때문에 헌혈을 사람들이 많이 안 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하러 왔습니다. 사람들한테 도움 될 수 있어서 기분 좋은 것 같아요. YTN 신주명입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여파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하락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은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노동, 교역, 산업 등 경제 구조가 변하고 노동, 자본, 요소 투입이 부진해 잠재 성장률 하락 추세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ICT, 정보통신기술 산업 확대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잠재 성장률 하락 속도를 늦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은은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저학력 일자리 등 취약 부문의 고용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득 분배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출 대신 음식 배달이 많아지면서 덩달아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밤 11시 서울 동교동의 한 도로. 대형 버스 앞으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좌회전하려 무리하게 차로를 바꾸다 버스를 들이받은 건데 배달기사 A씨가 버스 밑에 깔렸다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이처럼 오토바이 등 이륜차 운전자의 위험 운전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253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9%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음식과 생필품 등 배달이 많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시간이 생명인 배달 일의 특성상 난폭 운전이 잦은 데다 헬멧 등 기본적인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아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바쁠 때는 좀 위험하게 보자. 그냥 그래도 좀 늦다 보니까 차 사이로 지나가다 칼치기에서 한다고. 차처럼 그렇게 다 막혀있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차랑 사고 나면 아마도 크게 나죠. 제가 6월 14일 날 새벽에 사고 나가지고 나온 지 지금 이틀 됐어요. 이에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배달 애플리케이션 운영사와 협의해 이륜차가 사고다발 지역에 접근하면 경각심을 갖도록 앱에서 알림이 울리도록 하고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이륜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도 기존 10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은 다음 달부터 2달간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인도주행 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YTN은 지난 4월 비 내리난 폭발 사고가 빈발한 군용 리튬 1차 전지 위험성을 연속 보도해 군의 후속 대책을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방부가 약속한 군용 전지 개선 사업은 더디기만 하고 그러는 사이 폭발과 화재는 또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동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군대에서 잇따라 발생한 리튬 1차 전지 폭발과 대형 화재. 모두 비가 온 날이거나 내린 직후였습니다. 많은 비가 오고 있었고 외벽과 방화벽 사이에 틈으로 빗물이 유입. 원인 가운데 하나는 물에 닿으면 폭발하는 리튬의 특성을 무시한 심각한 관리 부실로 추정됐습니다. 이것도 무기 다루듯이 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즉 부주의가 더 컸던 거예요.
YTN 보도 이후 국방부는 군용전지 창고에 열감지 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대책 마련 뒤에도 폭발과 화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고 형태의 대형 건물에서 엄청난 양의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불이 난 곳은 군에서 쓰고 버린 리튬 전지 등을 폐기하는 업체. 이번에도 화재 전날 비가 내렸고 관리 부실이 또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출력 손상 등에 의해서도 그렇고 수온이 침투하거나 그러면은 리튬은 물에 쉽게 반응하거든요. 취재진이 확보한 화재 보고서를 보면 이 업체에선 2014년부터 올해까지 6차례 불이 났는데 대부분 리튬과 수분의 반응 때문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난 10일엔 육군 군수지원단 폐리튬 전지 창고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역시 전날 비가 내렸습니다. 군이 후속 대책으로 발표했던 화재 예방 항온 항습기나 열감지 카메라는 창고에 없었습니다. 자칫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폐리튬 전지를 자동차 배터리 등과 함께 보관해 피해가 컸습니다. YTN은 국방부 후속 대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군용전지 창고 공사 수주 현황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기, 소방, 보수공사 계약은 모두 16건에 불과합니다. 군용전지 창고 개선을 위한 예산 자체가 별도로 책정되지 않았고 다른 곳에서 쓰고 남은 돈은 있으면 끌어다 쓰는 식이었습니다. 군의 현대화 추세와 맞물려 전자장비가 늘어나면서 군용전지 폭발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군의 대처는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번지면서 전체 50개 주 가운데 신규 환자가 줄고 있는 곳은 2개 주뿐이며 36개 주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환자 급증은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강입니다. 섭씨 38도를 넘나드는 더위에 지친 주민들이 튜브를 둘러매고 물놀이에 나섰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애리조나를 포함해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주 등은 최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플로리다는 신규 환자가 27일 9,500여 명 발생하면서 최대치를 찍었고 28일에도 8,5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CNN 이들 주를 포함해 전체 50개 주 가운데 36개 주에서 환자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규 환자가 줄고 있는 곳은 코네티컷과 로드아일랜드 단 2개 주뿐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관료의 관심은 재선 운동과 그것을 위한 경제 활성화인 듯 보입니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급증지 텍사스의 교회를 찾아 군중 연설을 강행했습니다. The loss of more than 125,000 of our countrymen. We think of the grief of those families. We think of those that are still struggling with this disease today. Those who have endured economic hardship in the midst of the challenges we face. 하지만 전현직 보건관리와 전문가들은 연일 환자 급증은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과 전 FDA 국장 스콧 고틀립은 일일 사망자가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전 CDC 국장 톰 프리드는 남부주들에서 환자 증가는 너무 일찍 경제를 재개한 결과라며 앞으로 상황이 계속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또다시 정치적 논란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언론은 현지 시각 28일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ABC 방송에 출연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이미 오래전에 행해졌어야 할 일이라며 이에 미온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마스크 사용을 권장하면서도 대통령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이를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범이 되라고 요구하면서 진정한 남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유동성 지원의 일환으로
회사채 5천억 원어치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16일부터 세컨더리 마켓 기업 신용기구를 통해 개별 회사채 매입을 시작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세컨더리 마켓은 유통시장을 의미합니다. 연준이 이달 중순까지 세컨더리 마켓에서 매입한 회사채는 44개 기업에 4억 2,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136억 원 규모입니다. AT&T와 월마트, 필립 모리스, 유나이티드 헬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버크셔 해스웨이의 유틸리티 관련 회사, 원유 관련 회사, 코카콜라, 펩시 등의 회사채가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매입한 회사채는 790개가 넘는 연준의 매입 적격 기업 가운데 극히 일부분입니다. 연준은 발행시장에서 직접 회사채를 매입하는 프라이머리 마켓 기업 신용기구도 조만간 가동할 예정입니다. 연준은 이와 별도로 모두 53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3,6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상장 지수 펀드도 매입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사실상 무제한의 양적 완화에 따라 연준의 보유 자산이 급증해 7조 80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6년 5월 당시 최고치였던 4조 5,200억 달러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코로나19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유럽에서 봉쇄령 완화 이후 경각심이 풀리면서 곳곳에서 적신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은 일부 도시 봉쇄를 검토하고 있고 메르켈 독일 총리는 상황이 여전히 심각해 방심해선 안 된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영국 중부 도시 레스터에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2주간 확진자가 600명 넘게 발생하는 등 재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당국은 다시 강력한 봉쇄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시민들은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We have just gone out of one lockdown, so going into another one is likely to be unacceptable by a majority of people in the city. 영국에선 단계적 봉쇄 조치 완화와 함께 경각심이 느슨해지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리버풀 FC가 30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확정하자 축구 팬들이 대부분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얼싸안고 환호해 우려를 샀습니다. 그동안 방역을 잘해왔던 독일에서는 최근 대형 도축장과 주거지 등에서 집단 감염이 따라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위험이 여전히 심각하다며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müssen es weiter als unsere gemeinschaftlich empfundene Verpflichtung verstehen, dass jeder und jeder Einzelne unser aller Schicksal in der Hand haben. 앞서 독일 당국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귀토스로와 바렌도르프 등에 대해 식당 영업 금지 등 통제 조치를 다시 내렸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확산하는 언택트 문화로 인해서 온라인 구매가 크게 늘었고 배달업계도 함께 바빠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언택트 배송, 즉 사람이 아닌 로봇이나 드론이 배송하는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는 언택트 배송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